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기차계 다크호스 폴스타2 시승을 하고 퇴근 중입니다.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. 지금 용인이 있거든요. 아무튼 이 폴스타2를 처음 시승했을 때 느낀 점은 생각보다 괜찮은데? 한번 이거 할부 껴가지고 질러볼까? 였습니다. 근데 이 차를 좀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아직까지 내 스타일은 전기차가 아니구나를 느꼈어요. 일단 이 주행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이 폴스타2가 좀 내연기관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연기관만큼 그렇게 막 기름 맛이 진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회생제동을 개입을 하게 되면 너무 이질적이에요.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놨거든요. 그래서 일반 볼보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에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고, 한 번 더 이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럿 어시스트, 그러니까 이 차선 보조랑 핸들 보조까지 같이 되고 있습니다. 차간거리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그냥 일반 볼보차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같은 브랜드니까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, 아무래도. 제가 이 본편에서도 말을 했는데, 이 폴스타는 프랑스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. 그 이유는 뭐 DS에서 뭐 우리 로고랑 비슷해가지고 니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갖고 DS가 승소해서 결국에 이 프랑스에서는 폴스타가 판매가 금지가 되어 버렸는데, 실제로 제가 DS7도 타 봤었는데 이게 딱히 뭐라 그럴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하지 않거든요. 이 로고가 그냥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비슷하진 않다인데, 이 DS가 왜 승소를 했냐면은 이 첫 판에서는 졌어요.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달려있으면 알 거 아니냐, 사람들은 DS와 폴스타를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, 왜냐하면은 이 로고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 않냐 였어요. 근데 DS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습니다. 한 번 더 소송을 걸어버립니다. 근데 거기서 이 DS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폴스타에 비해서 DS는 이 푸조 시트로엥 되게 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럽에서, 우리나라에선 잘 안 팔리지만 유럽에서는 푸조 시트로엥 하면은 그래도 좀 잘 팔리는 그런 차량이라서 여태까지 이 긴 시간 쌓아 올렸던 이 브랜드 이미지, 이 브랜드 네임밸류를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폴스타가 가져갈 수 있다고 이 판단이 되어서, 그래서 DS가 승소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.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이 폴스타 창업주였으면은. 아무튼 이 차량은 싱글 모터에다가 파일럿 팩하고 플러스 팩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가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. 가격이 약 650만 원 정도 하는데 650? 뭔가 비싸잖아요. 퍼포먼스 팩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이 폴스타를 조금 퍼포먼스하게 탈 수 있는 패키지가 들어가요.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, 이 쇼바계의 에르메스, 샤넬 같은 존재죠. 올린즈 쇼바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20인치 단조 휠이 들어가요. 단조 휠이란 스포츠카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. 이 뭐 공기 저항 개수도 좋으면서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강성도 좋고 또 이제 무게가 가벼워서 정말 비싼 차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, 그 단조 휠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디자인도 훨씬 예쁩니다, 기본 휠보다. 그리고 미쉐린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요. 타이어도 뭐 한번 바꾸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. 또 그거랑 이 안전벨트가 깔맞춤 옐로우 컬러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4개가 들어가는데 650만 원이에요. 그래도 뭔가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,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올린즈 쇼바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4짝 맞추면은 500이 넘습니다. 한 550? 600 가까이 해요. 근데 이 퍼포먼스 패키지를 하면은 650에 휠도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안전벨트도 바꾸고, 뭔가 이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퍼포먼스 패키지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은 꼭 넣어야 될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ADAS 기능이 들어가는 파일럿 팩은 25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뭐 수입차 치고는 가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진짜 뭔가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패키지가 바로 이 플러스 패키지거든요. 플러스 패키지에 뭐가 들어가냐, 일단 이 글라스 루프랑 또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편의 장비,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이 차 좋고 편안하다 라고 느낄 만한 장비들이 들어가요.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. 그러니까 없어도 탈 수는 있는데 있으면은 정말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550인가 그래요. 거의 뭐 퍼포먼스 패키지랑 가격이 비등한 수준인데 안 넣기에는 뭔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약간 아쉬울 것 같고, 그렇다고 550 주고 넣기에는 뭔가 가성비가 안 맞고, 이 플러스 팩이 진짜 애매한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폴스타 2를 산다면은 진짜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아마 이 250만 원짜리 파일럿 패키지만 넣지 않을까 싶어요. 나머지는 너무 뭐라 그럴까,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퍼포먼스 패키지, 플러스 패키지, 파일럿 패키지 다 넣게 되면은 차량 총 가격이 싱글 모터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예요. 거기 뭐 보조금 한 200만 원 나오긴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비싸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, 이 폴스타 2는 모델 3가 경쟁 차종입니다. 테슬라 모델 3.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도 뭐 제가 뭐 롱레인지도 타보고 퍼포먼스도 타보고 했는데 저는 모델 3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모델 3는 시작가가 6,700만 원인가, 너무 비싸. 너무 비싸다. 아무튼 지금은 이 폴스타 2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,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델 3가 시작가가 5999였어요. 5,999만 원. 그러니까 6천만 원 미만인 거죠. 지금은 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좀 조정이 돼가지고 5,500 미만만 100% 받을 수가 있긴 한데,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모델 3가 이 급 전기차 중에서는 거의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약간 좀 뭔가 주식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에다가 디자인도 아직까지도 너무 예쁘거든요. 출시된 지 지금 뭐 3,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봐도 예뻐요. 그리고 뭐 편의 기능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, 또 인터페이스도 다른 브랜드에서 느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델 3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6,700부터 시작하니까 뭐 옵션 놓고 하다 보면 뭐 거의 8천만 원을 호가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8천이면은 이 클래스 살 것 같아요. 아무튼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옛날에 모델 3가 가지고 있었던 가성비의 전기차 아이콘을 폴스타 2가 가져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근데 조금 뭔가 우려가 되는 점이, 이 폴스타도 뭔가 판매가 잘 되고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점점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. 하긴 뭐 자동차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요. 전기차는 싱글 모터가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. 듀얼 모터보다 모터 하나 있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. 그래서 폴스타 2 둘 다 싱글 모터 기준일 때 모델 3와 폴스타의 가격 차이는 약 800만 원 정도 납니다. 그래서 이 800만 원을 더 주고 모델 3를 샀을 때 그럼 나 호갱? 나 호갱 당한 건가?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게요. 정말 가성비 있게 이 차를 오래 탈 거다 하면은 저는 폴스타 2를 추천드리고요. 적당히 타다가 되팔 거다 하면은 모델 3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금 약간 부동산 같아요. 오늘의 최고 가격이 내일의 최저 가격이니까 계속 올라갑니다. 계속 올라가요. 그래서 실제로도 감가가 뭐 없어요. 그냥 감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델 3를 출고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탔어요. 2년 타면은 저는 좀 주행거리가 적긴 하지만 그냥 10,000 정도 탄다고 할게요. 2만 킬로를 탔어요. 그리고 되팝니다.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
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처음 출고했을 때보다 한 1200에서 1300 정도 지금 비싸졌거든요. 그렇다고 달라진 게 없지는 않은데 정말 미미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동 트렁크 넣어주는 거랑 뭐 약간 뭐 도어 트림 살짝 달라진 거랑 또 뭐 무선 충전 들어간 거랑 진짜 별 큰 차이가 안 나요. 그런데 1300이 올라갔습니다. 야, 1300이면은 모닝 깡통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아무튼 너무 비싸네요. 너무 비쌉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모델 3랑 폴스타 2 두 개를 계약하고 먼저 나오는 차로 탈 거다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약을 했는데, 분명히 폴스타는 폴스타 그 사장도 그랬잖아요. 이 계약 물량 맞춰줄 거다. 뭐 적어도 뭐 3분기 안에는 뭐 넣어줄 거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객님께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, 계약 농락이 있었습니다. 빨리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, 차가. 심지어 이 100% 보조금 100% 맞춰주는 그 기본 모델은 뭐 받았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지금 사람 놀리는 거 아니냐, 뭐 준다고 그래. 진짜 웃긴 게, 그냥 우리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브랜드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하고 그냥 기다릴 텐데, 빨리 줄게 했는데 빨리 안 주면 사람이 약간 좀 심리가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기분이 안 좋고. 실제로 이 모델 3 테슬라도 좀 출고되기가 긴 편입니다. 거의 뭐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, 테슬라는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해요. 우리는 좀 이 출고되기가 긴 편이니까 뭐 좀 약간 기약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, 약간 사람들은 약간 좀 놓고 기다리는 거죠. 그래,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. 그래, 뭐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그냥 가는데, 폴스타는 빨리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. 그래서 이 계약 취소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본편 시승기 때 말을 했으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. 요즘 볼보 차들은 기본으로 T맵을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편리하거든요. 보통 이제 뭐 어디를 간다 하면 뭐 핸드폰 켜가지고 뭐 T맵 켜고 막 이렇게 막 핸드폰 놓고 막 해야 되는데, 그냥 순정 디스플레이에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합니다. 그리고 이게 차에 매립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길 찾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너무 아까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놓긴 했는데, 지금 또 살짝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꺼볼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에어컨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핸들 우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. 버튼 누르고 에어컨 꺼줘. 자동차 에어컨을 끌게요. 오 대박. 너무 편합니다. 그리고 이 음성인식 인식률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수입차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조금 뭐 오류가 날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버퍼링 약간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좋아요. 그냥 국산차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른 그런 느낌입니다. 기술이 진짜 발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. 근데 이 폴스타 2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, 뭔가 이 인테리어라든지 뭐 들어가 있는 뭐 편의 장비 이런 걸 보면은 HUD가 있을 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HUD는 없습니다.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유럽 사람들이 HUD를 안 쓰진 않거든요. 실제로도 HUD는 국산보다 수입차에서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쪽 분들도 이렇게 나오는 HUD를 좀 편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, 왜 안 만들었나 모를까요? 그리고 통풍이 없습니다. 뭐 의뢰 수입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통풍이 없다는 거는 너무해요.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막 35도, 40도까지 올라가는데 통풍 없으면 너무 덥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기본 이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해외에는 가죽보다 이런 직물 시트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기본으로 직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.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? 우리나라는 거의 뭐 가죽 아니면 취급도 안 해주는 편이라서. 그래서 가죽이 없냐? 물론 통풍도 있습니다. 이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하면은 통풍 시트도 같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무려 450만 원이에요. 너무 비쌉니다. 와, 나파 가죽이랑 통풍 넣기 위해서 450 쓰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? 제가 알기로는 이 폴스타를
출고하면서 그 450짜리 옵션을 넣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완전 극소수. 그거 넣으신 분들은 진짜 인정합니다. 리스펙.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는데 조금 케바케예요. 약간 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지 되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도 이 오토홀드가 실행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.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 이 폴스타를 타고 오프로드도 잠깐 가봤습니다. 뭐 그렇게 심한 오프로드 말고 그냥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. 막 돌멩이 많고 막 약간 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을 갔는데 와 진짜 뭐 저 지진 난 줄 알았어요. 진짜로 못 가겠더라고요. 뭐 의뢰 전기차가 다 그렇긴 한데 이 하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대체적으로 단단한 차들이 많습니다. 내연기관에 비해서요. 그래서 이런 차로 좀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한 그런 도로로 가니까 너무 승차감이 안 좋아요. 이 탑승객도 불편해하고 그럼 뭐 진동이 막 지지징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와 오프로드는 생각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말에 이 폴스타 3라고 중형 SUV가 나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뭐 중형 같은 세단 같은 CUV 타입이라서 전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근데 올해 말에 나올 폴스타 3는 그래도 이제 SUV 느낌으로 나오니까 전고도 높고 그만큼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쇼바 이런 것들이 좀 SUV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그 차로는 그래도 약간 세미 오프로드까지는 가볼 수 있진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듭니다. 이 폴스타 2는 진짜 그냥 시내 주행용인 것 같아요. 시내 주행용 5월 살짝의 장거리 그 정도. 캠핑 용도로는 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실내 공간이 뭐 넓게 최대한 넓게 뺐다고 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. 아 너무 깠나? 아무튼 지금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이게 나뭇가지를 자작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그거를 다 꺾어서 만든 소리라고 해요.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그 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. 약간 뼈 이렇게 탁탁 했을 때 이런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탁 치면은 휴룩 감기는 팔찌 있거든요. 철로 된 팔찌 그거 느낌도 나고 아무튼 그 나뭇가지 부러뜨리는 소리와 다른 소리를 조금 믹스해서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전 수입차들은 이런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크락션 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. 배기음도 다르고요. 이런 사운드 디자인을 또 따로 사운드 팀에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. 알고 보니. 그리고 지금 이 플러스 팩이 들어가가지고 후방 카메라도 있거든요. 후방 카메라를 눌러보면은 왜 안 나오죠? 이렇게 나옵니다. 전방 상황인가? 전방 상황이네요. 후방 상황은 다른 화면에 접근하려면 속도를 줄이세요. 아, 후방 카메라는 차가 정차했을 때만 나오네요. 오, 신기하다.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내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뭔가 뒤에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후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폴스타는 주행 중에 또 안 되네요. 이게 저속에서만 가능한가 봅니다. 이렇게. 이야, 그렇네요. 전방 상황만 나옵니다. 확실히 볼보 차들은 좀 안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다 보니까 주행 중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요소들은 다 막아놔요. 이렇게 주행 중에 이렇게 뭐 뷰를 본다는 것도 뭐 안전상 볼 수도 있지만 주행 중에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이니까 지금 정차 중인데? 후방 왜 안 나올까? 360도. 오, 이렇게 나오네요. 360도 어라운드 뷰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런 뷰 같은 거는 정차 중에만 확인이 가능해요. 그래서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근데 화질이 보이시나요?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후 측면 이렇게 좌우 다 볼 수 있고요. 오,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. 그리고 시속 20km가 넘으면은 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꺼져요.
그리고 요즘 전기차들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 안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, 또 이제 운전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. 근데 폴스타는 전기차인데도 액티브 사운드가 안 들어가요. 그 이유는 뭔가 친환경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넣었다고 하는데요.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자체가 이 내연기관 이 배기음을 녹음해서 얘한테 알맞게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폴스타는 진짜 이 사운드까지 친환경으로 신경을 쓴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방향지 시동부터 해가지고, 내장재도 사실 고급스럽지는 않아요. 내장재가 막 이렇게 다 패브릭에다가 막 플라스틱에다가 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고, 내구성도 뭔가 의심이 가는 그런 소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요게 다 재활용된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뭐 레더가 아주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데 다 비건 레더, 인조 가죽 아니고 비건 레더. 사실 뭐 인조 가죽과 비건 레더의 차이가 뭔지 크게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런 친환경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완전히 뼛속부터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촬영하고 나면은 약간 기진맥진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니까 기분 좋은 상태로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,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잘 자요. 안녕.